잘 보이시나요? 네, 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 스카이에서 사업하는 김경화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사랑하는 타이탄 박세롬 사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해 드릴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쁘면서도 떨리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떨리네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좀 던져봤는데요. 어, 저는 누구일까요? 음, 저 김경아는 물입니다. 어, 왜 물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떠올리면서 유년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봤습니다. 재미, 즐거움, 새로움, 다름, 도전적, 답답함, 의욕적, 열정적, 필요함, 놀라움, 새로움, 행복함. 이런 단어들이었는데요. 어떤가요?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사실 인생의 업앤다운이 다 보여지는데 그럼 더 자세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 저의 유년은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처럼 굉장히 해맑았어요. 어, 굉장히 발랄한 어린이로 동생이랑 매일매일 신나는 일상을 보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영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시면서 9살에 영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 가서 들은 느낌은 사실 낯설음이었어요. 외모도 굉장히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여기는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사실 제일 많이 받았고 하지만 어린이들은 굉장히 습득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만에 사실 완전히 영국 생활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에 제일 큰 힘이 됐던 존재들은 여기서 만난 저희 친구들과 그리고 같이 함께 간 우리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 계속 익숙해지고 편해지면서 어렸지만 여기 교육이 어,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런 방식의 교육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고요. 집에서의 문화도 영국에서의 그 자연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했습니다. 어, 여기 옆에 보이시는 요 장면이 그 사진인데요. 어, 제가 제일 아끼던 살구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요 장면은 1월에 아버지랑 제가 항상 생일이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사실 여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가까운 프랑스를 타이타닉 같이 굉장히 큰 배로 어, 여행을 가서 당시 저희 때 딱 오픈한 유로 디즈니에서 며칠씩 여행을 하고 주변 프랑스 다 여행하고 영국 윗지방인 웨일스 지방에서 여기도 역시 몇 달씩 여행하면서 여러 유적지, 요 사진이 이제 그 유적지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도 여기에 이 푸른 잔디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했었고요. 지금까지도 힘든 일 닥칠 때 이때의 기억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이런 행복한 추억들이 한 번씩 이렇게 주저앉거나 쓰러진 저를 키워주는 제일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다시 한국으로 재발령이 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택권이 없이 사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때 제가 중학생으로 한국 교육을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자마자 사실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중간고사를 보게 됐는데요. 어땠을까요?
것 같으세요? 입시나 막 시험 평가 이런 거를 영국에서 전혀 모르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생활은 시작부터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성적표는 제 성적표가 아닙니다. 저의 성적은 저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첫 시험을 제가 너무 새롭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평균 전체 전 과목 평균이 59.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점수가 사실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입시를 시작을 했고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중학생 시절의 모습입니다. 혹시 저를 찾으실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다 똑같이 입고 머리도 똑같은 길이로 자르고 그리고 같은 교육을 받는 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 삶 속에서 사람들은 흔히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온 아이들은 굉장히 이런 생활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결국은 이제 부적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냥 적응을 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영국에서 받은 그 교육 자체에서 스스로 이제 자존감을 높이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한 그 교육의 영향들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 준비 중에 제가 평소 그림 그리는 게 취미여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고2 때 저희 부모님께 당당하게 미대를 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결국 미대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대학 생활을 즐겁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마치고 부푼 꿈을 안고 디자이너로 첫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제 직장 동료들과 첫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인데 제가 보이시나요? 여기 중간에 다소 곳이 이렇게 손 모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첫 사회생활이 그렇듯 제가 생각했던 대학 때 이런 디자이너가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교통비 정도 월급을 받았고 일은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계속 했고 이런 힘든 나날들이 계속 지속이 됐었고요. 그 안에 당연히 위 선배들에서 오는 이제 텃세들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진 속에 보시면 베이지색 셔츠 입은 팔짱 이렇게 앞에서 끼고 계신 분 있으시죠? 이분은 당시 저보다 늦게 입사를 하셨는데 중국이랑 이렇게 외국 무역을 담당하시는 화교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분이 근무 중에 인도 쪽의 바이어랑 영어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한 게 나도 저 정도는 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또 우연히 직장인들끼리 하면 안 되지만 페이 얘기를 수다를 떨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저보다 4배가 높은 봉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듣게 됐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단지 제가 이제 전공이 미대고 사회 초년생인 초보 디자이너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너무 차별적인 대우와 취급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상했었고요. 제일 컸던 부분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선택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된다니라는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역하셨던 분과 비교해서 내가 좋고 행복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내 능력에 맞춰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때 디자이너로서의 이제 직업 경력은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했을까요? 좋아하는 게 아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영어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영어를 가르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지? 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영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요구되는 이제 영어 관련 학위나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영어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시작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0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 영어 전공이나 뭐 그런 자격 요건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서류적인 게 이제 필요 없는 학습지 교사로 영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걸 시작으로 17년간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유년 시절의 과거 사진들 이런 것들처럼 이 시기 사진들도 이제 찾아보려고 열심히 음, 뒤졌는데 여기서 제가 찾은 사진은 이거 두 가지였어요.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학습지 교사에서 영어 교사, 팀장, 부원장 그리고 이제 원장까지 정말 열심히 제 목표를 향해서 17년간 달렸는데 다른 시절과 다르게 아이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저는 없습니다. 이 많은 자료와 시험들이 저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로서의 삶을 대신 보여주고 그 외에 남은 게 없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깨닫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사진을 찾기는 딱 한 개 찾았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어, 제가 학원을 운영할 당시였던 것 같고요. 이때가 이제 할로윈 준비로 이제 코스튬을 아이들이 입고 오고 그러면서 제가 수업 준비를 하는 시기였는데 표정이 보이시나요? 음, 행복한 것 같으신가요? 어, 물론 저는 이때 가졌던 저의 목표를 그 17년간 달려오면서 이뤘어요. 제가 학원을 차리고 제가 키운 아이들은 남부럽지 않게 이제 성장시켜서 다른 큰 대형학원이나 좋은 학교들, 좋은 성적으로 다 보냈는데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 인생에서는 딱 붙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저는 이제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아이도 당연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아이가 생기고 어머니가 아이를 맡아주고 저는 수업을 계속 이어갔어요. 근데 아이가 점점 이제 커질수록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이걸 느끼고 둘 다 내가 없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현실에 부딪혀서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7년간의 저의 경력을 마치고 이제 육아맘으로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일을 하던 와중에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었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도 한 2년간은 계속 일을 했어서 그 시기 동안 이제 몸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회복하거나 하는 저만의 시간을 사실 가질 수는 없어서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아가는 굉장히 귀엽죠. 예쁜 저희 아가의 미소에 비해서 저는 이때 이제 건강검진 때 받는 혈액 검사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했는데도 호전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아이를 보려고 하니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부터 야식, 폭식,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제 생활 때문에 항상 늦게 자고 이렇게 되면서 몸이 정말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 사진인데 예쁜 아들과 엄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비슷하게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입혀봤어요. 그러면서
전에 봤던 이 엄마와 아기의 사진을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아기랑 투샷이 같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찍어본 저의 사진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다르죠. 저는 그냥 여기 비춰지는 모습이 우울하고 무거운 육아맘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뉴스킨 화장품이랑 이제 갈바닉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디바를 이제 처음 쓰고 갈바닉의 시원함을 느끼면서 이걸 반해서 와 정말 좋다 하고 이제 마니아 소비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뉴스킨 파마닉스에서 해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걸 듣고 나서 그 사진 속의 아이와 엄마처럼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고 소망을 하고 결심을 한 후 3개월간 TR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모습입니다. 건강과 에너지를 모두 찾았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 그러다가 갈바닉으로 이렇게 림프 풀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갈바닉을 하게 되면 혼자서 풀 때 혹시 못하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이 목 뒤부터 내려가서 요 등 라인을 혼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께 뉴스킨을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 자체를 이제 방판의 개념과 그리고 마사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뉴스킨을 검색해서 보니까 이제 림프 관리 뭐 이런 메뉴 이런 거를 적어 놓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림프 관리를 해주신다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음,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분이 사실 나타났어요. 저는 마사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연배의 이모를 사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내 또래 너무 멋진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순간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뉴스킨을 하지? 라고 이제 한 번 놀랬고 그분이 들려주신 진지한 마이스토리에 두 번 놀라면서 저는 뉴스킨을 사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저의 스폰서님이신 박세롬 사장님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남이 이어갈수록 뉴스킨 그룹의 따뜻함, 밝음 그리고 너무 끌렸어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저희 이대 스폰서님이신 이지윤 사장님과의 만남에서 이 기업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놀라운 느낌을 받고 나도 이 분위기에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져서 사실 저는 씩씩해 보이지만 상처받기 싫어서 굉장히 높고 두꺼운 벽을 세우고 거칠고 좀 부정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밀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제가 변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서 이런 저에게 이 기업 사람들은 특히 어, 시스템에서 만난 모든 사장님들은 너무도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어요. 저 혼자서는 못하지만 이 안에서 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혼자는 두렵지만 같이 힘이 되고 길을 알려주는 스폰서님과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는 나는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의 좌우명을 완성했거든요. 그리고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좌우명이 인생은 한 번뿐 후회 없이 살자 요건데 하지만 뉴스킨을 만나면서 저는 바꿨습니다. 후회 없이라는 이 과거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미래의 밝은 나날들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를 확신하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바꿨고 뉴스키는 저에게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생의 관점을 달리 보게 해준 너무 소중한 저의 기업입니다. 이런 조직 속에 속해 있는 저는 그래서 물입니다. 확신과 강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뜨겁고요. 나를 돌아봄에 있어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깊고 잔잔하며 목표를 향해 망설임 없이 흘러가는 힘찬 물입니다. 항상 이런 사람으로 뉴스킨을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